이 연산법칙은 살아있는 거지? 연산법칙은 이제 사실 이거 들으면 엄청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조금 많이 들었던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드모르간 씨가 이게 드모르간 법칙인데 이게 사람 이름이야. 드모르간 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드모르간이 알아낸 건데 모르겠어. 드모르간이 이거 말고 한 게 있을지도 몰라. 교육과정에 없는 것 뿐이지. 드모르간 씨가 이거를 집합해서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들으면 사실 뭔가 더 당연하게 느낄 수는 있다. 자, 교환법칙. 아까 내가 합집합은 뭐랑 비슷하냐면 이건 더하기랑 비슷하다 그랬고 교집합은 곱하기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계산할 때만 생각을 해도 그때도 덧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다 성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도 얘가 더하기고 얘가 곱하기를 의미를 한다면 집합끼리도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인데 결합법칙은 우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하나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하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성립이 되려면 뭐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얘가 합집합이니까 더하기로 생각하면 덧셈의 결합법칙인 거고 이거는 얘를 곱하기로 생각하면 곱셈의 결합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법칙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얘가 둘 다 합집합이거나 둘 다 교집합이거나 이 상황이어야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합집합 똑같고 A, B, C니까 이거 두 개도 똑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둘 다 합집합이 아니라 한 개는 합집합인데 한 개는 교집합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뭘 쓸 수 있냐면 이거는 똑같을 때는 우리가 결합을 사용을 하고요. 다를 때는 우리가 뭘 쓸 거냐면 분배법칙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분배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곱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내가 계속 얘기한 거 곱하기는 교집합, 더하기는 합집합이랑 비슷하다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분배법칙에 의해서 처음 중1 때 배울 때 2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2 곱하기 A를 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A랑 A 교집합 B가 먼저 만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이 가운데 있는 합집합을 넣어주겠죠. 합집합 A 교집합 C를 해주면 돼요. A 교집합 C. 왜 B를 쓰지? A 교집합 C.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배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집합이 3개가 있는데 우리가 괄호가 있는데 여기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둘 다 똑같은 교집합, 합집합인 경우에는 우리가 결합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게 다를 경우, 교집합이 하나, 합집합이 하나일 경우에는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연산을 해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면 우리 드모르간님께서 만드신 건데 발견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만든 게 아니라 여집합과 관련된 법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 교집합 아까 전에 우리 A 합집합 B 여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됐었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쓸 거든요. 준비할게요. 여기거든요. 완전 바깥쪽.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드모르간이 생각을 하다가 약간 이런 거예요. A-B가 아까 전에 그 A 교집합 B 여집합 똑같았잖아요. 이거랑 약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차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교집합으로 했잖아요. 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거를 전체 여집합보다는 좀 괄호를 풀어주고 싶은 거지. 왜냐면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3A 플러스 4가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연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원래 뭘 해? 완전 제곱식으로 얘를 먼저 풀어준 다음에 얘를 더하잖아요. 3A 플러스 4. 괄호를 먼저 해결하잖아. 근데 지금 얘가 전체 여집합이 달려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치 숫자 연산해서
괄호를 풀어주듯이 이 괄호를 푸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드모르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모르간이 그러면 우리가 차집합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으니까 얘도 분명 바꾸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드모르간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바깥쪽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A의 여집합을 쓰거나 B의 여집합을 쓰거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니까 A 여집합은 연두색으로 칠하면 B의 여집합 칠할게요. 미안. 잘못 칠했어. B의 여집합을 칠하면 이게 연두색 부분이고요. A의 여집합을 칠하면 잘 안 보이겠지만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연두색이랑 파란색으로 칠하고 보니까 연두색, 파란색이 다 있는 부분이 내가 원한 부분이랑 똑같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연두색과 파란색의 교집합으로 써야 되죠. 근데 아까 연두색은 뭐였냐면 B의 여집합, 파란색은 A의 여집합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한 다음에 겹치는 것만 하면 합집합의 여집합과 똑같아지더라 라고 드모르간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이 이거 보고 근데 이게 항상 성립을 하는지를 다 해보니까 다 되더라는 거야. A, B, B여도 어떤 상황이어도 다 되더라 라는 이야기여서 그럼 이번에는 드모르간이 그럼 가운데가 교집합인 것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가 교집합인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얘가 생각을 해본 거지. 자, A, B. 자, 교집합의 여집합이 어디냐면 여기죠. 교집합 여집합이 여기 이만큼이야. 이 큰 거. 교집합 빼고 다니까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드모르간이 마찬가지로 이 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분홍 색깔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파란 색깔이 이만큼 연두 색깔이 이만큼이었고 이만큼 이 B 빼고 다였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이 이만큼이었잖아. 그럼 이번에 당연히 뭘 했겠어? 그 두 개를 합치니까 이 분홍색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이 이거는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데려 합집합을 해야 이 분홍색이 나오네? 라고 드모르간이 쓰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규칙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무슨 규칙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여집합을 분배를 해준 거랑 똑같죠. 얘한테 하나씩 분배를 해주면 A는 A 여집합, B는 B의 여집합이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가운데에 있는 것도 이 여집합의 영향으로 합집합이었던 애가 교집합으로 바뀌게 되었더라 라고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가운데가 교집합인 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분배가 돼서 A 여집합, B 여집합이 됐는데 가운데 교집합이 얘 때문에 합집합으로 바뀐 거랑 똑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집합을 분배하는데 하나, 둘, 셋, 세 개한테 다 여집합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해서 A가 여집합을 받아서 A 여집합, 교집합이 여집합을 받아서 합집합, B가 여집합을 받아서 B의 여집합이 되는 규칙이 있더라 라고 드모르간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집합으로 묶여 있어도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데 이게 태전 중간고사에는 나왔거든요. 그 태전 중간고사에 서술형으로 나왔어. 집합의 연산이. 그래서 얘가 선생님께서 그 문제에다가 어떤 식을 준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낸 뭔가 이거 답은 B였어요. 답은 B였는데 완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정리하다 보니까 B 합집합, 공집합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거 합치면 B가 나온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면 B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태전 같은 경우는 약간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오기는. 애들이 그런데 중간에서 멈추는 케이스가 많아. 그러니까 더 정리하면은 B까지 될 수 있는데 약간 여기서 끝나는 느낌? 난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더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때 우리도 당연히 충분히 연습을 했어. 연산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완벽한 답을 못 쓴 케이스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연산이 만약에 숫자였으면 잘했을 거야. 근데 얘가 집합이어서 알파벳으로 나오니까 더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정리했을 때 이 5개 중에 뭔가 하나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일단은 내가 연산을 할 때 뭘 건드리냐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드모르간을 써야 하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요.
드모르간을 써야 하는가를 판단하는데 얘는 지금 또 여지법 달린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차집합을 이제 교집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요. 아까 전에 내가 A-B를 굳이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이 상태에서는 연산법칙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바꾼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뭐 할 수 있어. 심지어 2번이나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번 단계를 지금 해줄 겁니다. 예를 할게요. 자, 그럼 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으로 만들어주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 이제 세 번째로 해야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연산법칙 중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중에 쓸 수 있는 게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얘는 있지. 여기에 A 교집합이 둘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이거 대략 묶어줄 수 있어요. 약간 2A 더하기 2B를 2로 이렇게 묶어주듯이 분배법칙을 거꾸로 해줄 겁니다. 그럼 지금 얘는 A 교집합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A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되고요. 묶고 남은 애들을 다 쓰면 돼요. 바로 열어서 B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선생님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가 아니라 없어. 없는데 선생님 근데 얘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얘를 쓸 수 있는 걸 또 돌아오면 돼요.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인데 그럼 이제 드모르간을 쓸 수 있는지를 보니까 이것도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A 교집합은 그대로 남고요. 이 노란색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B의 여집합을 다시 B로 돌려요.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돌리고 C의 여집합을 C로 돌려준 다음에 다시 여집합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거꾸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반대로 바꾸고 묶어주면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요. 이거를 한 뭉텅이로 보고 제일 처음에 2번 있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꾼 거. 그거를 이번에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돌려줄 겁니다.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오고 가운데 이 교집합이 빼기로 바뀌면 이 뒤에 있는 게 여집합이 빠진 B 교집합 C만 남겠죠. 여집합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B 교집합 C니까 4번이네요. 그래서 4번을 골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하자니 선생님 이거 저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연산은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못 풀더라도. 맞아, 내가 건드렸을 때 내가 만약에 했어. 내가 혼자 풀었는데 여기까지 건드려서 그 다음을 못한다. 그럼 드모르간이 한눈에 안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문제 풀 때 연산을 할 때 드모르간에서 계속 막히는구나. 아니면 이거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건 되는데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는 게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부분은 숙제는 아니고 꼭 나중에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꾸는 거. 이거 연산하는 거 있죠. 이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하는 거. 이거 3번은 성립함을 보이는 건데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보통 학교 시험으로 잘 안 줘요. 물론 빈칸 뚫어놓고 빈칸 채우는 건 줄 수 있는데 해봐는 보통 문제를 안 줍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오늘이든 언제든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측. 얘도 봐봐. 생긴 걸 봐. 우와. 짱기요. 엄청 긴데 얘가 A랑 똑같대. 그럼 얘가 알려주고 있는 힌트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상태로 너무 기니까 우리가 이게 뭐야? 이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기억하시죠? 제가 방금 전에 뭐라 했냐면 첫 번째, 드모르간을 쓸 수 있는가를 보라고 했는데 얘는 아니고요. 얘는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럼 드모르간을 먼저 쓰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얘를 바꿔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쓸게요. 너무 긴데 이거 근데? 교집합 드모르간 한 거를 연두색으로 쓸게요. 드모르간 쓰면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A는 A 여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는 B의 여집합으로 바뀌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 자, 드모르간 썼어. 그럼 두 번째로 내가 뭘 보라 그랬냐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차집합이랑 교집합을. 근데
근데 지금 굳이 건드릴 수 있는 게 차집합, 교집합 아무것도 못하고 교집합도 차집합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건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지? 그럼 이거는 지금 얘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제 세 번째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보니까 여기에 마침 A 합집합 아니야 합집합 비여집합 이 말고 합집합 비여집합 합집합 비여집합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는 분배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분배법칙으로 다시 묶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괄호로 열어야겠다. 자 일단 남은 걸 먼저 쓸게요. 남은 거를 먼저 쓰게 되면 A 교집합 A 여집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얀색으로 공통된 거를 뺐죠. 합집합 B의 여집합. 이제 그거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아까 전에 했어. 아까 전에. A랑 여집합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지. 왜냐면 A하고 A 여집합은 서로서잖아요. 근데 서로서인데 교집합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뭘로 바뀌냐면 공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럼 공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 공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합집합은 더 큰 게 남아요. 그럼 B의 여집합이 남으니까 결국 얘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A가로 바뀌게 돼요. 는 쓰니까 이상하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교환법칙으로 위치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 이건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한눈에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종 정리한 건 A에서 B를 뺀 게 A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지? 그럼 A에서 B를 뺐는데 A가 남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원래 A랑 B가 겹쳐있으면 B가 갈 때 야 나 간다 안녕 하고 A가 가지고 있는 거를 또 떼가잖아요. 근데 얘가 B를 뺐는데도 A가 그대로 남았다는 건 애초에 B랑 A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게 없던 거야. 그냥 옆집이야. 같이 안 살았어 애초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A랑 B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B가 갈 때 안녕 하고 가도 A한테 영향이 없던 거죠. A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서로서를 의미하니까 답은 니은이 되겠죠. 그치? 합집합 하면은 A 아니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맞고 부분집합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됩니다. 얘처럼 서로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식은 이렇게 엄청 길었는데 정리형을 하니까 결국은 뭐야? 얘가 돼서 니은으로 줄일 수가 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강남고에 나왔다. 이건 강남고. 태정권에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고요. 이거 푸는 거 서술형으로 나왔고요. 강남고가 이게 나왔어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결국은 얘가 뭐냐. 이거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두 가지 고르기.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답이 1번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랬었다. 당연히 처음 하면 잘 안 보여. 제일 안 보이는 게 저기야. 차집합. 드모르가는 잘 하더라고요. 드모르가는 잘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집합이랑 교집합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안 보인대요. 안 보였대요. 고등학생 애들한테 시험 끝나고 상담하니까. 시험 끝나고 이제 이번 시험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차집합, 교집합이 좀 어려웠다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다 분필 올려놓으면 분필가루가 묻어가지고 자꾸 손에 묻어서. 자, 그럼 이번에는 연산이 삼각형. 이거 약간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다 비슷해. 다 초등학교 때 했던 연산의 집합으로 바꿔서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그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메달 따로 막 받아나. 그런 문제 보면은 초 3을 기준으로 약간 그때 애들은 A로 안 준다. A로 안 주고 초등학생은 한글을 쓴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은 약간 가, 결, 나를 가 더하기 나 곱하기 나라고 새로운 연산을 만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렇다면
3별 5 한 다음에 여기 앞에 2가 또 달려있는 거야. 이건 얼마입니다. 막 이런 거 주면 애들이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배웠던 수학이 아니라 그냥 이 문제가 난 수학을 이렇게 정의하겠어 라고 하고 새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면은 일단 그냥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지하게 읽으면 풀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냥 뭔 말이야? 근데 이거 보자마자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몰라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지.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가 삼각형이 가운데에 들어가면 이거를 의미하겠다. 사실 얘 이름 있어요. 이거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교과서 나중에 하면은 교과서에 대칭 차집합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U가 있으니까 이거 그려야 되는 거. A 빼기 B는 이만큼이잖아요. 여기. 그리고 B 빼기 A가 이만큼이잖아요. 그거 합치니까 이 연두색인 거거든요. 이 상황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래요. 차집합인데 이게 대칭이 되어 있다고 해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그렇다면 이것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고 한 건데 이거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간다고 아까 했잖아요. 얘처럼 그냥 집어넣으면 돼. 여기서 이 A 자리에다가 얘는 A를 넣겠죠. 똑같이 B 자리에다가는 A 여집합을 넣겠죠. 그래서 그냥 쭉 쓴 거예요. 기억만 할까? 이거 단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정의한다면 집어넣었을 때 A-A 여집합 A 여집합 마이너스 A는 교집합, 아니 공집합으로 만드는데 얘가 진짜 공집합이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사실 근데 A에서 A 여집합을 빼면 둘이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사실 A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차집합으로 해서 바꾸고 다 한 건데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A 여집합에서 A를 빼도 서로 소니까 그냥 자기네 그대 남아요. 얘가 이사를 가든 말든 나한테 영향이 없는 거야. 얘는 A 여집합이지. 그럼 그거 합치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전체 집합 U가 되겠죠. A인 거랑 A가 아닌 거랑 합치니까. 그럼 공집합이라는 이 말은 틀린 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번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 근데 이제 뭐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나왔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 문제집 같은 거 나중에 여러분 사시면 이거 하나씩은 꼭 있을 거예요. 이거 새롭게 정해된 연산. 얘가 중요합니다. 배수. 나중에 여러분이 그 수원이 고2 1학기 거거든요. 문과 이과 공통 과목, 공통 수학. 거기에 수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를 일렬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를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를 나열하는 거를. 근데 나중에 그런 느낌이면 이제 AN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건데, 자, AK를 우리가 K의 양의 배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2가 이미 하는 건 2의 배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2, 4, 6, 8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오는 숫자의 배수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n의 배수가 15의 배수와 20의 배수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를 나는 일단 쭉 써볼게요. A15가 의미하는 건 15의 배수니까 15, 30, 45, 60 이런 아이들이겠죠. 그 다음에 A의 20은 20의 배수니까 20, 40, 60, 80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교집합을 하고 싶어. 교집합이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아이들인데 일단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60이네요. 그럼 이거를 한국말 패치하면 뭐야? 이거 지금 기호로 되어 있는 거잖아. 이거 한국말 패치하면 결국은 15와 20의 공배수가 뭐야? 를 물어보는 거예요. 겹치는 거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공배수 어떻게 구하냐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에 구하면 돼요. 근데 15랑 20의 최소 공배수는 60이니까 결국은 얘는 60의 배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쓰여 있는 게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건 다시 쓰면 n의 배수가 60의 배수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얘랑 똑같은 상황일 때가 제일 작겠지? 그래서 얘는 60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60
교집합이면 그래도 공배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2번을 많이 어려워했어. 이거 왜냐면 선생님 8의 배수나 12의 배수의 공배수는 구할 수 있는데 합집합이면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막 이건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노가다 문제인가요? 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노가다 문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수는 교집합이어야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합집합이면 얘가 이면은 8의 배수잖아요. 그럼 8, 16, 8, 4, 24, 32 이걸 원하는 거고 12의 배수는 12, 24, 36 48 이걸 원하는 건데 이걸 다 합친 거를 어떻게 표현해? 왜냐면 4의 배수라기에는 8, 12, 16이 있는데 20이 없어. 그치? 4의 배수 중에서 뭔가 일부분이 없으니까 이걸 4의 배수라고 명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수는 교집합이면 공배수인데 합집합이면 명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집합을 활용하기 위해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자,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 쭉 쓸게요. 그냥. 이렇게 쓰게 돼요.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8과 16의 공배수. 얘는 12와 16의 공배수를 의미를 하죠. 근데 우리가 8과 16의 공배수는 8과 16의 최소 공배수가 16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 16의 배수니까 A 16을 의미하고요. 16과 12는 48이다. 이거 48을 의미하니까 얘를 바꾸면 A 48을 의미해요. 48의 배수.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쳐달래. 16의 배수가 48의 배수를 모두 가지고 있죠. 48 자체가 16의 배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A 16이 돼서 얘는 16입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배수 문제는 딱 봤을 때 한국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조금 편하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5학년 거잖아. 이거 16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16과 12의 공배수. 16과 12의 공배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거의 배수네? 그럼 얘는 48의 배수구나. 그럼 얘는 16의 배수구나. 근데 16의 배수와 48의 배수를 합치면 결국 16의 배수가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n이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광남태에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이거 매년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수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여기 오늘 한 것 중에 메인은 아까 했던 거 이거 연산 이용해서 이거 주식 줄이기 그리고 배수 문제 풀기 애매하게 남았는데 이거 금방 끝나요. 이거 5분 아무리 길어야 10분? 이거 5분이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이화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그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 n 붙인다 했죠. 넘버링에 n을 따서 n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식 보면 다 n 붙어있어. n 이게 붙어있는데 얘가 원소의 개수는 보통 어떤 상황을 많이 쓰냐면 동아리 문제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축구 동아리가 있고 농구 동아리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아예 그 축구랑 농구를 약간 전문으로 하게 되면은 막 애들끼리 뭔가 대회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축구 동아리는 앞으로 우리가 월요일 방과후에 하고 농구 동아리는 금요일 방과후에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 둘 다 신청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축구랑 농구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구할 건데 이때 축구를 신청한 학생이 예를 들어 30명이에요. 적은가 농구? 일단은 농구를 신청한 사람이 20명이야. 근데 거기서 축구랑 농구를 동시에 신청한 사람이 만약에 5명이라면 전체 학생은 얼마였는가? 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볼 겁니다.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겠어? 축구와 농구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축구랑 농구를 동시에 신청한 학생이 5명이라고 그랬지. 그지? 근데 축구를 신청한 사람은 30명이라고 그랬어. 근데 30명 중에 5명은 농구를 같이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축구만 신청한 사람은 25명이 될 거예요. 그림을 나타내면. 그 다음에 농구가 아까 20명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축구랑 농구를 동시에 신청한 5명이 있으니까 농구만 신청한 건 15명이 될 거예요. 그럼 전체 학생 수는 당연히 25 더하기 5 더하기 15를 하니까 45명이 되겠죠. 그럼 그림을 그리면 바로 알 수 있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여기서 A가 축구고 B가 농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금 내가 어떻게 되면 축구가 원래 30명이야. 축구를 신청한 게 30명이야. 그 농구를 신청한 게 20명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축구와 농구를 둘 다 하는 애를 두 번 센 거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축구와 농구를 동시에 하고 있는 5명을 제외하면 전체 인원수 45가 나온다 라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체 인원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 A의 인원을 더하고 A의 인원과 B 인원을 더하고 여기가 그럼 2번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를 한 번 빼주면 된다 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3개짜리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3개짜리는 지금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요거 2개짜리 해보고 3개짜리는 궁금하면 일단 혼자 해봤다가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일단 요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줬어. 이거 방금 내가 한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 한국말 다시 하면은 축구를 20명, 농구를 35명이 하는데 둘 다 하는 게 10명이라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 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A의 인원과 B의 인원을 더해서 겹치는 거를 한번 뺀다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구하니까 45. 이거 45. 그래서 4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반대로 얘가 17명이야. 거기에 B 23명을 더했어. 근데 겹치는 게 몇 명인지를 몰라서 거기서 X를 뺐더니 전체 인원이 32명이 됐다 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40에서 X를 뺐더니 32가 된 거니까 얘는 8명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쓱 그리면 돼요. 이것만 할까? 여기까지 할게요.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전체가 30명이에요. 어디? 전체가 30이야. 근데 A, B가 있대요. A, B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A 합집합 B가 25야. 그럼 내가 여기서 교집합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교집합의 인원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여기 2개를 더하니까 28명인데 겹치는 게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가 25명인 거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채우면 나 무조건 교집합 먼저 채우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이 3명. A가 원래 13명인데 3명이 겹치니까 여긴 10명. B가 15인데 3명이 겹치니까 여긴 12명.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가 30인데 A 합집합 B가 25니까 둘 다 안 하는 애가 5명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 계산해주면 A 여집합이 몇 명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A가 아닌 아이들은 10이라고 오죠. 그래서 얘는 17입니다. 17명. 마찬가지로 B 여집합은 얘네를 뺀 나머지 10명과 5명이니까 15명. 그러면 A-B는 A에서 B를 제외한 거니까 10명이 될 거고 B-A는 반대로 12명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이따까지만 할 수 있어도 됩니다. 이완제법의 원소의 개수는. 그래서 여기 필수의 똑같은 거랑 이거 설명을 딱히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글로 준 건데 결국은 수학을 A로 놓고 과학을 B라고 놓은 다음에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수학 문제를 맞힌 건 NA, 과학 문제를 맞힌 건 NB. 그 모두 틀린 학생은 아예 여집합 10명. 이렇게 해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그려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거는 궁금하면 저 찾아오세요. 이거는 그 부등식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최대 최소여서 부등식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합이 끝나서 이제 금요일에 오시면 저랑 명제를 하게 될 거예요. 약간 명제는 저기요 국어야 국어. 그래서 애들 명제 틀릴 때마다 내가 애들 놀렸거든요.